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민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새삼 참 사람이 얇고 간사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바로 며칠 전까지는 그늘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생각하고 좌측에 앉을 것인가 우측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어디가 좀 햇볕이 쪄있나 한줌 햇살에도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느끼면서 추위라는 것은 이렇게 밖을 향하게 하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찍 귀가해서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혹은 따뜻한 이불 속에 웅크리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라기보다는 수축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밀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라고 뭐 이렇게 크게 펼치기보다는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2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목요일 아일랜드 기행입니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윤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서울이 내일 아침 뭐 영하 9도가 될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지역은 북유럽이나 동유럽 빼놓고는 이렇게 영하 10여 도까지 내려가. 아니, 그래도 또 기상 변화가 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도 북유럽인데 네. 그 멕시코 만류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해요. 네. 그래서 영하 1도만 돼도 막 얼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네. 얼어 죽죠. 네. 네. 저도 캐나다 갔더니 그때 제가 11월 중순쯤 갔나? 네. 근데 벌써 눈이 오고 거기서는 일단 차문이 얼더군요. 아, 네. 그거 녹이느라고 또. 네, 이렇게 물도 갖다 붓고 막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열쇠 달궈가지고 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추위는 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일랜드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네, 하루에. 네. 네. 계속 오죠. 네. 겠다가 비었다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변화가 변화무쌍하면 사람들 성격도 조금 기후 비슷해져 간다고 예, 좀 하는데요. 다양하죠. 네. 성격이 다양합니다. 네. 괴팍하기도 하고 쾌활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재기발랄하기도 하고 서러워도 잘하고 슬퍼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고 익살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는 사뮤엘 베켓트라고 하셨는데 사뮤엘 베켓트가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문학작품은 이제 불어로 썼기 때문에 불문학자에 속하죠. 네, 저는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아주 순수한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사뮤엘 베켓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다들 충격에 빠졌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극. 난해하기로. 네. 작가의 의도도 알기 힘들고요. 정말 이게 뭔가 근데 막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도 될까 이런 당황스러움. 근데 사뮤엘 베켓트를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 고도를 기다리며. 네. 누군가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연극은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한 10번 이상 봤는데 참 볼 때마다 느낌도 다르지만 하여튼 자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보는 순간에 자기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예, 작가가 그냥 보고 집에 가서 실컷 웃으라고 했어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막 예. 그때 왜 무슨 문화 언저리에 있다는 사람들은 막 이거를 난해하고 심오한 네. 해석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뮤엘 베케트의 그 뭐랄까 소개? 네. 양력? 뭐 예, 그런 그 거를. 1906년생이고요. 네. 더블린생이고 이제 프랑스계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말을 잘하죠. 이탈리아 말도 잘하고. 그래서 더블린의 그 가장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리니티 컬리지요. 그 네. 옥스퍼드 트리니티 컬리지가 그 분교에 해당하는 건데 네. 개신교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 천주교들어서 이 학교를 안 가요. 오. 이 학교에 가면은 칠거지학에 속한다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한이 맺혔어요. 영국에 대해서. 아, 네, 네. 네, 네, 네. 예. 거기를 수석 졸업하고 아주 언어에 대한 재능이 네.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파리에 가서 파리 고등사범학교 가서 영어 교사를 합니다. 네. 선생님을 하고 이 파리 예. 고등사범학교가 여러 문인들이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출한 자세히 그 모르겠는데. 학교죠. 네, 예. 살트르라든가 뭐 이쪽에 여러 문인들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와 만났고 그 사람이 이제 비서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문학적인 네. 영향, 뭐 모더니즘 같은 것들.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조이스의 딸이 사뮤엘 베케트를 사랑했대요. 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딸이 그 정신분열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냥 모르겠습니다. 사뮤엘 베케트가 거부했나?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문학에 가장 아주 깊게 빠져가지고 네.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네. 그 1939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적이 아일랜드니까 처벌받진 않죠. 정치적 중립국이니까 아일랜드가 네. 다행히도.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뭐 오지랖 넣었다고 해야 되나요?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나대는 건가? 그러니까 예. 굳이 그 해당 국가의 그게 아니었는데도 네. 뛰어들었군요. 참 그 저항 정신이 아주 강하신 분 같아요. 네. 예, 진보적이고 예. 그래서 1952년도에 고대를 기다리며 그 유명한 고대를 기다리며 네. 썼고요.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수상의 결정 이유는 그 새로운 형식의 소설과 희곡으로 빈곤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기품을 찾게 한다. 그러니까 빈곤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기품을 찾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네.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살게 해주었다. 그게 수상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재밌는 게 이분도 수상을 했지만 네. 수상식의 참가와 그 인터뷰를 모두 거부를 했어요. 되게 그 운둔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상금은 받았겠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네.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89년도에 부인이 돌아가시자 네. 5개월 만에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83세에. 예. 근데 그 문학가들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제임스 조이스나 뭐 조지 버나드 쇼나 윌리엄 버틀 레이츠 모두 이렇게 부부 금슬이 좋았어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부인들이 헌신적으로 예술 활동을 정말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었죠. 네. 예. 아마 거기서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거의 이렇게 은둔적으로 살다가 네.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자 5개월 만에 같이 따라가서 너무 슬퍼했대요. 네. 부인이 돌아가시자. 그래서 막 부인의 유품을 찾고 친구들이 놀러와도 부인 얘기만 했대요. 지겹게. 네네네. 네. 그 정도로 부인을 사랑했어. 이제 5개월 만에 지금 파리에 묻혀 계십니다. 네. 그런데 모비명은 좀 찾아볼 건데 아직 찾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봐서 예. 파리에 공동묘지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몽파르나스하고 이제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땅떼용? 아니, 그건 국가 예, 그거는, 몽파르나스를 제가 갔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의 그 묘를 찾는다는 것도 참,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에, 근데, 아일랜드인인데 파리에 묻혀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글쎄요. 그런 것은 어떤 희망으로 남겨두지, 나를 아일랜드에 묻어달라는, 뭔가,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예, 예이츠처럼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예이츠는 죽어서 결국은 파리로, 네, 아일랜드로 갔지만, 네. 이분은 그냥 계십니다. 네.
청라에서님의 음식 테러도 썩 괜찮습니다. 달걀 프라이 2개, 토마토, 그리고 킨더 초콜릿 포장이 뜯어져 있습니다. 그 토마토 들어간 굴라쉬 비슷한 그 수프도 아주 맛있죠. 로케이지스 맹하나님 몇 개국 여행에 이게 패키지에 다녀오면은 이 갔다 온 나라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어딜까? 이탈리 좋았어요. 이탈리만 이렇게 여행하는 거 좋았고요. 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자리 있었으면 우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준 선생님 사밀 베케트 사진. 근데 무섭게 생겼어요? 네. 예.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그러니까, 실패할지라도, 상관없다. 해보라 이런 얘기죠. 다시 실패하더라도, 네. 실패하더라도 더 적게 실패하면 된다. 네.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명언이에요, 이분은. 네. 예. 네. 지금 들으신 음악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크랜베리스의 드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겨울 시 한 편 올립니다. 저희 지역 조합원이 올린 시인데 재밌어서 소주병이라는 시예요. 너는 술병, 나는 속병. 너는 처음처럼 나를 찾고 나는 매일같이 너를 찾지. 처음에는 불만해서 나중에는 숙취해서 요건 나쁩니다. 시작할 땐 쓰디쓴 맛, 끝나갈 땐 달달한 맛. 너의 몸은 가뿐하고 나의 숨은 가빠지고 내 생의 일장춘몽, 내 생각 비몽사몽. 시작은 2발로 나중에는 4발로. 시작은 술 한잔 나중에는 술주정. 시작할 땐 음주가무, 집에 갈 땐 음주단속. 잘 지으셨는데 근데 윤 선생님 술 드세요? 네, 좀 마십니다. 주량이 얼마나 드세요? 저는 맥시멈 소주 한 병입니다. 소주 한 병? 네. 근데 화날 때는 2병까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요. 딱 2번 있습니다, 평생. 네. 근데 네. 그냥 저희들 여자들 생각일지 모르지만 유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면 아주 좋은데요. 예, 그렇죠. 그 정도를 예. 넘었으면은 약간 유쾌하지 못한 그렇죠.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리고 왜 찍히는 분이 있죠. 저 사람은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평생 가는 거니까. 우리 임 PD님은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한 병 이상 먹는데요. 한 병 이상? 예, 1년에 2번 정도. 1년에 2번. 그러면 즐겁게 마시는 양은 얼마나 되세요? 한 병 이상이죠. 한 병 이상? 주정으로 가지 않을 정도. 아니요, 완전히. 반주? 반주가. 그러면 반주라는 건 사실은 일상적으로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반주가 아니라요. 네네. 완전히 만취. 네, 만취 상태가 1년에 네. 2번 정도. 네. 만취. 예. 근데 그냥 돌이켜 생각하니까 2번이더라 이거지. 딱 정해놓고 2번 이러는 건 아니시죠? 왜냐면요. 네. 만취 상태를 한번 경험하면은 6개월 동안은 네. 그렇죠. 네, 너무 힘든 기억 때문에 네. 6개월 있으면 또 잊어먹어서 또 한번 만취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허스이모님이 스코틀랜드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역시 아일랜드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예, 같은 민족입니다. 네. 비행기로 1시간 거리고요. 네.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도 달구지님 재밌는 글. 고도가 어렸을 때는 외로운 섬을 말하는 건 줄 아셨다. 그 한문으로 고도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나르데스님은 대학 새내기 때 보고서는 이게 뭐지 싶었던 그런 작품이라고요. 네. 네, 마주고 올리면 안 바쁜 벌꿀님 제주에서 시험 잘 보고 오시라. 서로 이제 소식을 아시나 봐요. 예, 합격이 고도일 수도 있죠. 네, 로우니님의 바깥분 생신 음식상인데 다른 날 올리신 사진하고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생신상이라고 우겨보는 거죠, 뭐. 네, 미역국은 아침에 드셨고 지금은 도루묵찌개. 도루묵찌개 요철에만 마시는 거니까 많이 드셔야 되죠. 네. 고도를 기다리며 한데 여기서 왜 고도에 대한 해석도 참 많았잖아요. 네, 작가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네. 고도는 Godot니까 그러니까 신에다가 OT를 붙인 건데 아마도 그 영어의 갓이랑 그
불어의 신을 디유. 의미하는 네. 디유를 합성을 네. 하고 이렇게 그런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예. 발음도 이렇게 붙이면 예. 고도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면 이 나르디스님의 그 올려주신 글에 저도 정말 보면서 화가 무럭무럭 났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걸 심오하다고 본다는 거지. 이런 화가 났었는데 이게 3대 희곡이 들어가요? 예, 뭐 파우스트랑 에쿠스랑 고도를 기다리며를 3대 희곡으로 네. 분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현대극의 사조의 흐름을 아주 완벽하게 바꿔놓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2명 나오잖아요. 네.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그거를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서로 싸우면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이. 네. 예. 네. 예. 맨날 싸우고 뭐 영원히 오지도 않을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매일 싸우죠. 네네. 예. 정말 그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분열된 자아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족끼리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같이 가기를 결정하죠. 항상.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그 아일랜드의 2개의 자아가 네. 아닐지 예. 그 아일랜드가 2개의 자아가 있잖아요. 예.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뭐 보수 진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3개의 그 모순과 부조리가 있고요. 네. 희망과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그걸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네. 그 뽀조와 네네. 럭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착취하는 지배자 계급과 그런 피지배 계급이 네. 나오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서로 헤어지자라다가 이제 같이 가자.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게 세계의 그 모순 구조가 인식이 되면서 인식의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싸우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가치가 있다면은 많은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네. 상징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거기서 희곡은 그야말로 대사의 네. 묘미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대사를 2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블라디미르 같아. 블라디미르는 약간 진보 쪽에 속합니다. 되게 역동적이죠.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네. 밤을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며 저녁 내내 우리는 도움받지 않고 투쟁했네. 이제 다 끝났네. 벌써 내일이야. 네, 2번째는요. 이 무지막지한 혼란 속에서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일세. 고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일세.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 어떻게 그렇죠? 생겼는지도 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싸우면서 네. 기다리죠, 둘이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뽀조 그 착취 계급을 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단합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 배우들 입장에서 이거 어땠을까요? 연기하기가. 고도를 기다리며. 연습을 많이 했겠죠. 아유. 예. 근데 참 이게 스토리가 쉬운 스토리였으면은, 네, 참, 이 해석도 정말 참, 심오한 경지에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참, 초연에 참 고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연출이. 네. 그래서 90년대 그 더블린 국제 연극제에 저희 우리나라 팀이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네, 네. 그때 블라디미르가 정동환 선생님이셨고 네. 에스트라공이 송영창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리시 타임스가 극찬을 했어요. 정말 한국의 고도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네. 이게 저도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비슷하고요. 네. 뭐 하염없이 기다림, 이산가족, 고통, 네. 아리랑, 네. 분단, 네. 통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리얼한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90년도에 네. 크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죠. 예.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도 그 초대돼서. 예, 일본에서도 했었고 네, 여러 네. 나라에서 많이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래요. 너무 잘한다고. 예.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네. 소화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다 무엇인가를 물론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특정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삶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근데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네, 않는 사람. 네, 예. 네. 뭐 그게 뭐 신일 수도 있고 자유, 빵, 희망, 해방, 구원, 뭐 통일, 재회, 네. 합격, 뭐 성공, 대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게 마지막에 그러죠. 오늘도 고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뭐 그래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네. 어깨동무를 하면서 네. 같이 가죠. 네. 그럼 한번 이런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윤 선생님 뭘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 26년간 저 이 일을 했는데, 사람 고치는 일을 했는데, 네. 그 직업이라는 게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직업입니다. 마음 걱정에. 그래서 네. 하루라도 편히, 마음 편하게 자보는 게 저의 고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 편하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즐겁게. 근데 이건 걱정이 잘 안 많은 되는- 직업이에요. 네. 잘못되면 큰일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예. 우리 임 PD님은 저기 10시를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세요? 저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를 만약 돌린다 해도 뭘 기다리나. 그런데 명제는 물론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역시 그래도 시간 속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독교님은 구원이겠고요. 네. 불교 신자면은 성불. 네. 예. 않을까요? 네,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 공도 역시 예.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는 어떤 존재겠죠. 예. 네. 근데 블라디미르가 러시아 이름이고 네. 에스트라공은 스페인 이름인데 그 설정도 참 재미있고요. 아, 예. 네, 네, 그리고 네. 서로 별명이 하나는 네. 고고고 하나는 디디입니다. 그죠, 그죠. 예. 네. 근데 디디가 또 베트남 말로 고고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이 또 아일랜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독립운동도 같이 했던 그런 그 공유했던 그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 오늘은 사멜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우리 아스라한 기억을 살리면서 그렇게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요. 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